3분 40초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이 뉴스를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아, 머스크가 졌구나. 오픈 AI가 IPO 한다는 소문은 또 나왔네. 하지만 이번 판결이 가진 의미 그냥 재판 하나 끝난 정도가 아닙니다. 이 한 건의 패소가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게 얼마나 큰 타격인지, 그리고 오픈 AI라는 회사의 운명을 어떻게 180도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소식만 보고 오픈 AI 상장하나 보다 하고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진짜 큰 그림을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사실 머스크는 요즘 법정에서 완전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트위터 전직 임원들 수천 명에게 돈을 안 주려고 버티다가 결국 합의했고, 올해 3월에는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는 투자자들한테 또 졌습니다. 같은 달에는 X에서 광고를 철수한 광고주들을 상대로 건소송도 기각됐고, 심지어 5월에는 자기가 만든 정부 효율부 DOG의 일부 조치까지 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이쯤 되면 머스크의 법률팀은 거의 무력해 보일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패배가 바로 이번 오픈 AI 소송입니다. 왜냐? 이 소송 한 건이 오픈 AI의 목에 1340억 달러라는 족쇄를 채우고 있었거든요. 지금 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로 약 180조 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스크가 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오픈 AI는 180조 원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빅테크 기업도 한순간에 휘청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걸 단순한 감정 싸움의 승패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오픈 AI의 생존을 건 전쟁이었고 머스크가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이 소송이 왜 이렇게 컸을까요? 머스크는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2015년에 샘 올트먼, 그렉 브록먼, 일리아 수츠케버, 그리고 워지크 자렌바 등과 함께 오픈 AI를 세웠죠. 그런데 2018년에 머스크는 회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픈 AI가 거대해지고 영리 구조로 전환하려고 하자 머스크가 소송을 냈습니다. 오픈AI는 원래 인류 전체를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기로 한 단체인데 지금은 영리 기업으로 변질됐다. 이는 창립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라는 게 쟁점이었죠. 이게 단순한 개인 간 감정 싸움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픈AI라는 회사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법적 공격이었습니다. 만약 법원이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다면 오픈AI의 모든 영리 활동이 중단되고 축적된 자산을 환수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집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땅 주인이 이 땅은 원래 농사 짓기로 한 거야. 집 철거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픈 AI는 그런 공포 속에서 1년 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머스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픈 AI는 1340억 달러의 책임 리스크를 말끔히 털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는 핵심입니다. 이제 오픈 AI는 IPO, 즉 기업 공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된 겁니다. 그동안 IPO 한다, 안 한다는 말이 오갔지만 사실 이 소송이라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어떤 투자자가 180조 원의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회사에 돈을 꽂겠습니까? 그런데 그 리스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마치 자동차 경주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 오픈AI는 가속 페달을 밟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질을 다시 정의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픈 AI를 그냥 챗 GPT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질문하면 답해 주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오픈 AI의 본질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인프라를 독점하려는 기업입니다. 챗 GPT는 그냥 쇼윈도일 뿐입니다. 진짜 전쟁은 구글 검색을 대체할 AI 검색,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와 애저를 먹여 살릴 AI 엔진,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될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의 개발과 통제권을 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픈AI는 단순한 앱 회사가 아닙니다. 21세기의 전기 회사가 되려는 겁니다. 전기를 만들고 공급하는 회사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듯 오픈AI는 모든 비즈니스의 AI 기반이 되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만 해도 정의는 신기한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픈 AI는 AI를 그런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단순한 앱으로 보는 건 자동차를 말이 없는 마차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오류입니다. 이제 구조적 근거를 팩트로 깔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치부터 보십시오. CNBC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올해 4분기, 즉 2026년 4분기에 IPO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서류를 제출한 건 아니지만 주요 은행들과 비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대규모 프리 IPO 자금 조달 라운드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 오픈 AI의 몸값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4년 10월 스라이브 캐피털이 주도한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오픈 AI의 가치는 약 1,570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한화로 2바 10조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소프트뱅크가 참여한 그 라운드였죠. 그런데 IPO가 현실화되면 첫날 시가총액은 이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프리 IPO는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지만 IPO는 일반 대중과 전 세계의 자금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AI 기업의 주식을 일반인이 처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일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오픈 AI는 적자입니다. 훈련과 운영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입니다. 연간 매출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지만 그만큼의 손실도 보고 있습니다. 적자인 회사를 왜 사냐? 그냥 거품 아니냐? 라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적자는 구조적입니다. 마치 아마존이 초기에 수년간 적자를 내면서도 물류 인프라에 돈을 쏟아부은 것과 같습니다. 아마존이 적자일 때 아마존 망한다고 말한 사람들은 지금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오픈AI는 지금 차세대 모델을 훈련시키고 추론 인프라를 확장하고 전 세계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돈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적자가 미래의 이익을 위한 투자라는 걸 월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 AI의 연간 매출은 2013년 대비 2024년에 몇 배로 뛰었고 2025년에도 그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자 폭은 크지만 매출 성장률은 그보다 더 큽니다.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보는 핵심입니다. 이제 공급망과 밸류 체인을 봐야 합니다. 오픈 AI의 IPO가 단순히 오픈 AI 주식을 사고 파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IPO는 AI 산업 전체의 밸류 체인을 재편할 신호탄입니다. 오픈AI가 상장하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더 좋은 칩을 사고 더 큰 데이터 센터를 짓고 더 많은 엔지니어를 고용할 겁니다. 여기서 진짜 수혜는 오픈AI 자체보다 그 밸류 체인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오픈AI가 투자한 AI 반도체 회사 세레브라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오픈AI의 IPO가 성사되면 덩달아 몸값이 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AI 추론에 필요한 엔비디아의 GPU,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설사와 전력 인프라 기업, 그리고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까지 이 모든 기업들이 오픈 AI의 성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마치 밀가루가 빵집의 성장에 필수적이듯 이 기업들은 AI 산업의 밀가루입니다. AI가 커질수록 이 밀가루를 파는 기업들의 매출도 따라서 커집니다. 오픈 AI가 매출의 20%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급하는 구조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픈 AI가 돈을 많이 벌수록 마이크로소프트도 덩달아 돈을 법니다. 것이 구도로 보면 이건 단순한 기업 공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AI 패권 전쟁에서 중요한 한 장면입니다. 중국의 딥시크 같은 기업들이 추격해오고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EU의 AI 법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영국의 AI 안전연구소는 감독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픈 AI가 상장한다는 것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AI 산업을 국가적 인프라로 인정하고 시장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AI에 대한 행정명령과 정책 방향도 결국 이런 큰 그림 속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AI 패권을 뺏기느니 자국의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오픈 AI IPO는 단순한 기업 행사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 전략의 일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상되는 반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박입니다. 오픈 AI가 적자인데 IPO 해도 누가 사냐? 닷컴 버블 때처럼 거품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박은 인공지능 산업의 근본적인 성격을 오해한 겁니다. 닷컴 버블 때 망한 회사들은 사업 모델이 없던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있었지만 어떻게 돈을 벌지 몰랐습니다. 오픈 AI는 사업 모델이 명확합니다. 9억 명의 사용자, 그 중에서 유료 구독자, API 사용료, 기업 라이선스, 이 모든 것이 매출로 연결됩니다. 중요한 건 이 9억 명을 어떻게 고연산 사용자로 전환하느냐입니다. 오픈AI의 최고 운영 책임자는 우리의 기회는 9억 명의 사용자를 고연산 사용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챗 GPT를 단순한 질문 답변 도구가 아니라 일상적인 생산성 도구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 한 명당 지출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이 90%라도 이들이 유료로 전환되고 더 많은 연산을 사용하게 되면 매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두 번째 반박입니다. 머스크가 또 다른 소송을 걸 수 있지 않나? 네, 가능합니다. 머스크는 계속 법적 분쟁을 이어갈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패소로 인해 법적 효력이 약해졌고 재판부가 오픈 AI의 입장을 인정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오픈 AI는 IPO를 위해 비영리에서 영리 공공이익법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법적 구조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즉, 시간이 갈수록 머스크가 뒤집을 수 있는 카드는 줄어듭니다. 마치 이미 진판에서 다시 도전장을 내미는 것과 같습니다. 법원이 한번 기각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머스크가 아무리 억만장자라도 법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세 번째 반박입니다. 엔트로픽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데 오픈 AI가 독주할 수 있겠냐? 엔트로픽은 확실히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클로드라는 모델로 오픈 AI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AI의 우위는 규모와 생태계에 있습니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대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고 이미 수많은 기업과의 협업이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엔트로픽도 IPO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속도와 규모에서 오픈 AI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회계 처리 방식에 있습니다. 오픈 AI는 매출의 20%를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급하고 그 이후에 순매출을 보고합니다. 반면 엔트로픽은 클라우드 판매 전액을 매출로 잡고 이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 차이가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투자자들은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째, 진짜 살아남을 기업을 고르는 기준은 수주와 반복 매출입니다. 오픈 AI 자체에 투자할 수 없다면 오픈 AI의 성장이 곧 매출로 직결되는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 AI의 AI 모델을 활용해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또는 오픈 AI가 사용하는 인프라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둘째,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이 AI 생태계에서 꼭 필요한데 다른 회사로 쉽게 바꿀 수 없는 기업이 진짜 우량주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대표적이지만 전력망, 냉각 시스템, 데이터 센터 부동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우리는 오픈 AI랑 협업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오픈 AI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간다면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셋째, 정부와의 연결성입니다. AI 규제가 강화될수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기업이 유리합니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정부 클라우드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장벽이 될 때 이 연결성이 오히려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하게 해줍니다. 물론 경고도 필요합니다. IPO가 확정됐다고 오픈AI의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는 법은 없습니다. 상장 직후에는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고평가 논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나 대규모 지분 매각 같은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AI 규제가 예상보다 빨리 강화되면 기업 가치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EU의 AI 법이 시행되면 오픈 AI의 유럽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조정은 단기적인 노이즈라는 점입니다. 산업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AI는 이제 하나의 테마를 넘어서 경제의 기반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이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마치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버블이 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은 끝났다고 말했지만 그 후 20년 동안 인터넷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픈 AI의 IPO 뉴스에 솔깃해서 이름만 비슷한 테마주를 무작정 사는 것입니다. 오픈 AI 관련주라는 말에 속아서 실적도 없고 AI와 관계없는 회사에 돈을 꽂는 순간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어떤 기업이 AI 관련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하면 주가가 폭등하지만 정작 그 회사의 주력 사업은 AI와 전혀 상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대신 어떤 눈으로 봐야 하냐면 이 IPO가 만들어낼 산업 구조의 변화를 읽는 눈입니다. 오픈 AI가 상장하면 AI 생태계 전체에 자금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 흐름을 타는 기업이 진짜 승자입니다. 챗 GPT를 만드는 회사만 보지 말고 챗 GPT가 잘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품과 서비스를 파는 회사를 찾으십시오. 밀가루를 파는 회사,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 도로를 깔아주는 회사. 이것이 2026년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시각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 깊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